안녕하세요. 깡통은 성공의 씨앗 채널입니다. 제 채널은 전업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매매 기록을 남겨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저처럼 지금 실패 중인 전업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깡통을 또 차고 1,000만 원 정도 가락시장 일을 통해서 벌었어요. 지금은 태국으로 와 있고요. 뭐 태국에서 하나, 뭐 한국에서 하나 드는 생활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태국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300만 원이 쪼그라들면요. 지금 통장 잔고 별도로 빼놓은 게 한 15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 돈이 다시 쪼그라들면 다시 또 뭐 유채노동해서 돈 벌면 되니까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공과 실패가 하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체득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주식은 분명히 장점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가든 어느 나라에 있든 내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주식을 선택했던 이유가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매를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주식을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깡통을 계속 차고 있지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다행히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오늘 다시 비츠로시스를 매수를 했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기술적인 분석을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면 과연 인간은 완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계속 매매 실수, 어떻게 보면 매매하고 나면은 당연히 다 보이죠.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왜 여기서 샀지? 내가 다시는 여기서 사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사실 몇 년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면 안 됐는데 그러고 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의 감성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찰나찰나 깨어있지 않는 이상 인간의 감정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원리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로만, 객관적으로만 매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매매하려면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왜냐면 일일이 다 차트를 보고 그 차트들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아스타라는 내가 아스타라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은 두 개가 있겠죠. 만약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41선 이렇게 터치하거나 강력한 시가 갭 음봉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준비한다라는 이런 원리를 만약에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런 원리를 그냥 다른 차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인간의 마음이 내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초조해한 상태에서 과연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이런 패턴들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정해놔도 내 마음이 만약에 우울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아니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다른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요 공색깔과 요 공색깔이 같은 건데 과연 다르게 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근데 대답은 노입니다. 노예요, 노.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걸 그만두었어요. 이론 만드는 걸 그만두었지만 분석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 분석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하지만 내
난 늘 인간은 늘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착각을 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매매를 할 때마다 이렇게 차트를 다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2연상이나 3연상 간 주식이 2015년 6월 30% 시행된 이후에 1100 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다 소팅한 다음에 거기서 일단은 패턴으로 비슷한 종목을 찾는 거죠. 일단은 패턴을 소팅할 땐 좋아요. 패턴을 소팅할 땐 좋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죠. 1000 종목 중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스타라는 종목을 준비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소팅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소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패턴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패턴으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패턴으로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그룹핑. 그러니까 이 생긴 모양으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말을 하면은 내가 어떤 반지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목걸이랑 반지랑 귀걸이랑 구분이 되잖아요. 모양으로. 그래서 일단은 반지를 싹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반지인지 은반지인지 다이아몬드인지는 서로로 반지끼리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제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 방법은 초과 수요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초과 수요.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에서 단기간 가격의 변동에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과수요율이 얼마나 더 좋은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지라는 물건을 소팅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금반지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동반지인지 은반지인지 철반지인지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초과 수요율이 높을수록 다이아몬드 반지인 거고요. 다이아인 거고요. 이게 낮을수록 동이나 철반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율이 높은 종목을 이제 소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비교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흐름들, 이렇게 비슷한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분석하는 방법은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이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 그러니까 여기죠. 대충 CS가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이틀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기준에서 요거보다 큰 상승들이 나왔으면 여기가 상승이 지금 15%죠. 15% 고가가 나왔고 여기도 이 정도 상승이면 비슷하거나 좀 큰 상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매도하자 라고 해서 매도 처리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스타를 매도 처리하고 미리 준비해놨던 비츠루시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비츠루시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츠루시스도 요런 주식과 비교를 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건데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초과 수요라는 개념은 수요 변화량과 공급량이거든요. 공급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고 초과 수요 변화량이 높은 주식일수록 초과 수요율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공급량을 이렇게 같이 살펴봐야죠. 공급량을 살펴보고 여기서 상승할 때 어떻게 상승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수요율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발생하면은 양봉이 발생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급이 발생을 하면은 음봉이 발생할까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잘못 해석하면 뭐 장대양봉에 샀는데도 마이너스 뭐 50% 60%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양봉이 수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봉이 공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니까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소팅을 하고 보통 한 종목당 1시간 정도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팅만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찾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중에 반지만 따로 구분하기 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된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사전 공부와 작업들이 필요하죠. 사전 공부와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약간 1400개 정도 되죠. 상한가 간 겁니다. 상한가 간 거. 상한가 갔던 종목이 8년 동안 8년치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앞에 뭐 2015년 이후부터 차트는 정리하긴 하지만 그 종목까지도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뭐 장대양봉이 나오는 거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장대양봉이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수요 변화량이 중요하다고 했죠. 수요 변화량이 델타 수요 변화량이 플러스가 크면 클수록 초과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에 돌입된 물건들만 이제 소팅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비추로시스도 뭐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워낙 요 상승 자체가 초과 수요율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반등이 이렇게 다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겠다고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비트리시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업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성공하신 분들은 뭐 이런 영상 찾아보시지도 않을 거고, 근데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특히 사실 이게 평범한 삶은 아닙니다. 평범한 삶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내가 전업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 뭐 말을 많이 하죠. 주변에 말이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데 성공한 사람 얘기는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성공하지 않는 이상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귀를 막고 그냥 한 길로 쭉 나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돈이 없다고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자신을 믿고 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주식으로 내가 원하는 뭐 긍정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보다 더 크게 잡으시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망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세요. 망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 망상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100억을 벌겠다. 그러면 1조로 벌겠다고 1조 10조로 벌겠다고 망상을 하면서 주식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부디 뭐 돈이 없다고 깡통을 셨다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뭐 좌절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업 투자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도 뭐 계속 나아갈 거니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